승무 135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우라와 레즈와 도쿄의 경기입니다. 저는 우라와 레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는 교토 상가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11 무승부로 가장 많은 것이 우라와 레즈이고 최다 연무가 7연무였기 때문에 현재 2연무 중이라는 점에서 이 3연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 도쿄와의 상대 전적을 보셔도 3승 5무 2패로 양팀이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무승부가 많았던 흐름이 있고 지난 4월 도쿄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이 3경기에서 2무 1패로 우라와 레즈가 오히려 도쿄를 상대로 승리가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경기에서 3승 6무 1패, 원정에서 1승 5무 4패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우라와 레즈인데 특히 득점력이 홈에서 14골이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캐스퍼 주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빈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공격수 모베리 선수가 교토상가전 2골을 포함해서 3경기 3골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베리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리그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우라와 레즈이고 실점 역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도 삿포로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4경기 1무 3패 승리가 없다가 삿포로 보약을 먹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삿포로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2번이나 얻어내면서 조금은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도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에서 3승 1무 6패로 홈에서의 5승 4무 1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훨씬 더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특히 수비력 면에서 실점이 11골이나 원정에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아베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FC 도쿄인데 그래도 브라질 용병 자원들이 삿포로전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득점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홈에서 득점이 14골이나 증가가 되는 우라와이지만 세트피스와 페널티킥 득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라와 레즈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 실점이 적은 도쿄이고 특히 페널티킥 실점이 FC 도쿄가 한 골로 졌기 때문에 우라와 레즈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빨지 못한다면 충분히 FC 도쿄를 상대로도 특유의 빈공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우라와가 근소한 우위가 있지만 이 도쿄가 우라와 원정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었고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라와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의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모두 떨어지는데 그래도 삿포로전에서 주포 브라질 용병 자원들이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쿄가 주전 미드필더 아베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삿포로전에서는 삿포로가 페널티킥을 2개나 내주면서
조금은 손쉬운 승리를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 구미가 좀 더 땡기는 매치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1등이라는 점이고 우라와가 최근에 측면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래도 주전 측면 수비수 사카이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외국인 공격수 모베리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우라와가 세트피스가 아니라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격력을 발휘를 해준다면 원정에서 수비력이 흔들리는 도쿄를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쿄가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무승부로 몰렸다면 정배당 우라와 사이드를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요코마리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가 가시마 원정에서 3대3 무승부 저력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강팀 킬러로서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세레소 오사카인데 요코마리와의 상대 전적이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요코마리가 J리그 단독 선두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6승 3무 1패의 세레소의 상대 전적의 우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꺼림직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요코마리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세레소이고 홈에서는 요코마리 상대로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누수 면에서 조금은 심한 면이 있는데 지난 요코마리 원정에서 극장 동점골을 넣었던 키요타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미드필더 하라카 선수와 주전 왼쪽 풀백 야마나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조금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 7승 2무 1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4경기, J리그 4경기에서는 1승 2무 1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가시마, 산푸히로 강팀들을 상대로 J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1승 2무 1패의 성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가 있는데 리그 4경기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실점을 하고 있는 세레소이기 때문에 J리그에서 공격력이 가장 좋은 요코마리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J리그에서 득점력이 3위로 꼴리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득점력 면에서는 요코마리가 J리그 최고이기 때문에 따라올 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가 최근에 J리그에서만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확실히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는 8승 2무 0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5승 2무 3패로 조금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력 역시 실점이 9골이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요코마리가 근소하게 유리한 것은 전력 누수가 없고 특히 최근에 장기 징계로 결장이 되고 있었던 안델손 로페즈라는 주포 공격수가 이번 경기부터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격력이 좋은 요코마리가 안델손 로페즈까지 복귀가 된다면 활약 면에서 좀 더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3연승 중인데 상대적으로 약팀들을 상대를 했음에도 시미즈에게 5대3, 간바에게 2대1, 이와타에게 2대0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원정 요코마리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공격수 레오 세아라라는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오 선수와 더불어서 징계에서 돌아온 안델소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파괴력 역시 요코마리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측면의 대가들끼리의 맞대결인데 요코마리가 한 수 위의 측면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득점이 무려 17골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요코마리인데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득점 면에서도 크로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측면 공격력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세레소는 측면 득점도 많지만 실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코마리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실점이 4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력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력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포 공격수 안델손 로페즈까지 돌아오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화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안델손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레오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제 몫을 해줬던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카드가 한 장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포지션에서 결장자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리그 경기에서 4경기 7실점으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점도 세레소의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요코마리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지만 걸리는 점은 세레소가 요코마리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6승 2무 1패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특히 홈에서만큼은 요코마리를 상대로 패배가 없는 최근의 세레소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의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레소가 올 시즌 초반에 외국인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부진했던 약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진 패트릭 같은 용병 자원들 역시 조금씩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세레소 오사카 사이드를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후쿠오카와 교토상가의 경기인데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이와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보면 홈에서는 2승 6무 2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실점이 6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토상가 원정에서 지난 4월달에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최근에 교토를 상대로는 2연승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세 번째로 많은 것이 후쿠오카이고 주전급 부상전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야마기시 유야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루키안이나 델가도 같은 외국인 공격 자원들 역시 조금씩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득점력이 가장 안 좋은 것이 후쿠오카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한 골 이상은 꾸준히 넣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은 가장 적은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쌓았습니다.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 하락이 되는 교토상가인데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2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후쿠오카의 승리 쪽으로 공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비수 멘데스가 징계로 빠지는 교토상가이고 최근에 주전 측면 자원인 마츠다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약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포 공격수 피터 우타카 선수가 최근에 2경기에서 1골 1도움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교토상가 역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피터 우타카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J리그 원정 경기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는 교토상가이기 때문에 후쿠오카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근소하게 홈팀 후쿠오카가 유리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쿠오카가 절대적인 득점이 적어서 그렇지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지표가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 번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측면 크로스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반대로 교토상가는 오히려 후쿠오카보다 크로스 패턴으로 더 많은 골을 넣었지만 최근에 주전 측면 자원인 마츠다 선수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J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측면에서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후쿠오카이고 교토상가가 올 시즌 쇼패스 패턴으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데 후쿠오카가 의외로 세밀한 쇼패스 플레이로 올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후쿠오카의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교토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무엇보다 양팀 최전방에는 후쿠오카는 야마기시 유야, 교토는 피터 우타카라는 골 결정력을 보유한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한 골 정도씩 넣으면서 무승부도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쿠오카가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사간도스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홈팀 사간도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가 비셀고베와의 홈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고 주중에 원래 가와사키전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가와사키전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주전급 자원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황석호 선수와 하라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수 미야시로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자랑하는 홈에서의 짠물 수비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간도스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것은 가시와 레이솔과의 상대 전적이 7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가시와 원정에서도 4대1 완승을 거뒀던 사간도스인데 최근에 컵대회 제외하고 J리그에서만 가시와를 상대로 6연승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 우위가 있습니다. 홈에서 4승 4무 1패로 홈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사간도스가 짠물 수비까지 보여준다면 패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수 카키타 유키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반면에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는데 김승규 골키퍼가 알샤바브로 이적이 되면서 확실히 골문이 헐거워진 가시와 레이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4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 가시와 레이솔이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공격수 호소야 마오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가시와가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흐름과 사간도스의 홈발을 고려하면 사간도스로 몰리는 게 당연한데 전술 상성적으로 뭔가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간도스가 홈에서 짠물 수비와 최근 가시와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고 가시와 레이솔이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인데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10골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력한 팀이라는 점에서 사간도스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표면에서 사간도스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가시와 레이솔이 3연패로 연패가 조금 길다는 점과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4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번 분위기 반전을 할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전술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간도스가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스루패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통계에서 노란색 부분이 스루패스 득점을 나타낸 지표인데 J리그에서 스루패스로만 득점을 6골이나 하고 있는 가시와 레이솔이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한 번에 허물 수 있는 가시와 레이솔의 양질의 스루패스가 들어가면서 의외의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패턴적으로도 양팀 모두 사간도스가 2연패가 없었다는 점과 가시와는 4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이좋게 무승부로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의 압도적인 우위와 사간도스의 홈발 그리고 주중 가와사키전이 취소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간도스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간도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수원 FC와 FC 서울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인천 원정에서 짜릿한 극장골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4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본다면 홈에서는 공격력이 올라가면서 실점까지 늘어나는 빠꾸 없는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 서울과의 상대 전적은 0승 1무 6패로 상당히 열세인데 지난 5월달에 서울 원정에서도 1대3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포함해서 서울 상대로 1무 3패의 열세인데 그래도 작년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 박주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수비력이 조금은 약화가 된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최근 원정 2연전에서 침묵을 했기 때문에 원래 홈에서 강한 이승우라는 점에서 홈에서 충분히 부활을 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격수 라스 선수가 최근에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 득점력은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11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라스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이승우 선수의 어깨가 또다시 무거울 수 있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맞대결에서 1대3 완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박주호 선수가 전반 36분 만에 퇴장을 당해서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를 치렀던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주호 선수가 결장 중인 가운데 그래도 미드필더 니실라 선수가 직전 인천전에서 극장골을 넣으면서 컨디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수원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은 나쁘지가 않은데 체력적인 부분과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경기력은 좋은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K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FC 서울인데 측면 수비수 이태석 선수가 전북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이 됐습니다. 최근에 중앙 수비수 오스마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공격수 나상호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공수에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A컵을 제외하고 K리그 4경기 2무 2패 승리가 없는 FC 서울인데 그래도 제주, 울산, 전북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3-4일 간격으로 6경기를 뛰는 강행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서 조용욱 선수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용욱 선수 외에 이렇다 할 해결사가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왼발이 좋은 강성진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전북에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를 서울이 영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깜짝 영입을 하면서 일류첸코 선수가 바로 투입이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천군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승과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홈팀 수원FC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수원FC가 K리그 제공권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공격수 라스 선수가 압도적인 제공권 K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제공권 경합 지표가 K리그에서 최하위권을 달릴 정도로 제공권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높이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원체 압박 라인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자주 노출하는 약점이 있는데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이승우, 김승준 같은 빠른 자원들과 라스, 무릴로 같이 연계 능력이 좋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홈구장에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점도 수원FC의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전력 누수면이나 체력적인 면에서도 최근 FA컵 경기를 주중에 한 번 더 치렀던 서울이 누적된 피로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서울 사이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수원FC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인 우위가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원정팀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투표율은 더 적게 받은 경기가 승무패에서 그대로 원정팀 정배 승리가 나왔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승무패에서 교토상과 시원한 이와타, 후쿠오카 경기가 모두 원정팀이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율, 투표율은 역배당인 홈팀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당시 그대로 쇼난과 후쿠오카 원정 정배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서울 사이드를 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이 현재 전북의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 영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바로 합류가 된다면 과거 포항에서 합을 맞췄던 서울의 팔로세비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포항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성남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보면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수비력까지 상승이 되는 포항인데 수원 삼성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5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수원 삼성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포항이고 최근에 수원 삼성을 상대로 6경기 5무 1패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로 부러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2연승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로 부러질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지고 측면 수비수 신광훈 선수와 외국인 공격수 모세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포항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포항의 핵심 공격 3총사인 김승대와 허영준, 임상엽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화력적인 면에서는 포항의 골 결정력이 수원 삼성보다는 월등히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정호진 선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던 대구전인데 그래도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하면서 무승부를 일궈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수원 삼성이고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에서 안병준이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해서 대구전에서 바로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안병준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리그에서 성남과 함께 득점이 가장 적은 것이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연규 선수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오연규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 봐도 포항이 유리한 경기이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수원이 세트피스에서의 이기재 선수의 날카로운 킥과 제공권 그리고 포항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과 포항의 맞대결이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최근 포항이 수원 상대로 6경기 5무 1패로 승리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포항이 K리그에서 의외로 측면 크로스가 가장 많습니다. 아래 지표를 보시면 크로스의 수가 포항이 가장 많은 팀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K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은 팀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7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다가는 수원의 압도적인 제공권에 막혀서 의외로 측면을 허무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경우에는 포항이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모세스 선수가 유일한 타겟형 공격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세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힘으로 버텨줄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은 허용준, 임상엽, 김승대 같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하는 라인 브레이커 유형의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원을 상대로 단순한 크로스 일변도로 나서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포항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로 변모가 됐는데 만약에 수원이 포항을 상대로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준다면 오히려 포항이 최근 컨디션이 좋은 공격 3총사 김승대, 허용준, 임상엽 등을 활용을 해서 손쉽게 수원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수원이 이병근 감독이 대구에서 잘했던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경기를 펼친다면 포항이 수비 뒷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공권에서도 수원에게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답답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던 포항이고 수원이 올 시즌 무자비 면모와 함께 원정 고자 면모, 최근 맞대결 연속 무승부 흐름까지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K리그2 경기인데 충남 아산과 전남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안양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1승 3무 1패에 조금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2에서 무자비 면모 3위를 달리고 있는 아산인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K리그2에서 무승부가 아산보다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 무자비들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충남 아산은 그래도 홈에서 6승 4무 2패로 원정에서 2승 5무 4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고 이 주전급 수비수 이호인 선수가 2달째 부상 중인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남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4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그래도 최근에 4경기 2승 2무로 근소한 우위가 있습니다. 공격수 유강현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송승민이라는 공격자원 역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살아있는 충남 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혁 감독 체제에서 압박과 활동량을 보여주는 충남 아산의 축구인데 부천과 함께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무려 13경기나 되는데 최근에는 3경기에서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아산 특유의 수비력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K리그2 대표 무자비로 떠올랐는데 이장관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축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5연속 무승부, 이장관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전남인데 7골을 넣었지만 실점도 7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꾸 없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공격수 플라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골 결정력이 아쉬운 전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장순혁과 미드필더 장성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남 역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패배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전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토종 공격수 박인혁 선수가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전남의 전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발로텔리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박인혁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전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무자비 면모를 고려하면 무승부 구미가 안 당길 수가 없는데 현재 전남이 6연속 무승부 중이기 때문에 7연속 무승부를 거둘까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충남 아산이 수비적인 팀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남 역시 감독이 바뀐 이후에 수비적인 팀이 아니라 공수전환, 빠른 공수전환을 강조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외로 양팀 모두 역동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승패가 갈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충남 아산 쪽을 믿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 아산은 전방에 유광현이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남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플라나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는 충남 아산이 근소하게 우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남이 박인혁이라는 공격수가 한 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충남 아산이 올 시즌 K리그2 최고 짠물 수비에다가 무실점 경기가 13경기 중인데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점은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전남 역시 이장관 감독 부임 이후에 7골을 넣었지만 실점이 7골로 많다는 점에서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이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를 한다면 그래도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시즌 초반부터 갈고 닦은 박동혁 감독의 충남 아산이 아직 초기 단계인 이장관 감독의 전남보다는 이 색깔을 좀 더 잘 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홈에서 성적이 좋은 충남 아산이고, 전남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점도 충남 아산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항상 토사장이 K리그2 경기를 껴넣는 이유가 있고, 그러한 경기에서 이변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전남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전남이 과연 7연속 무승부를 할까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래도 전남의 승리보다는 이 무승부가 좀 더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회차와 34회차에서 연속으로 적중이 됐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최종 픽보다는 이변 뉘앙스를 전해드리는 분석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시다 보면 이변의 윤곽이 잡히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